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63페이지 송기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가운데 네모 2 송기장치에서 나오고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면 보일러에서 발생한 전기를 각 사용처에 공급하는 장치. 자, 그래서 송기장치라는 거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보일러 내부에 물이 있고 물을 가열해서 전기를 발생시키죠. 이 전기를 어디로 보냅니까? 각 사용처. 가장 대표적인 사용처가 방열기죠. 방열기. 그 실내에 있는 라디에이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 전기를 이렇게 치출시켜서 라디에이터 쪽으로 보내주는 모든 장치를 송기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기시킨다, 전기를 보낸다라는 거를 송기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에서 발생한 전기를 각 사용처에 공급하는 장치를 송기장치 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송기장치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우측에 보시면 창구에 나옵니다. 송기장치의 종류, 전기 헤더, 주전기 밸브, 감압 밸브, 전기 트랩, 신축이음, 기수분리기, 비수방지관, 전기 추결기 등 장치가 꽤나 많죠. 그래서 각 장치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1번 주전기 밸브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발생 전기를 취출시키는 밸브 해가지고, 자, 이 전기가 발생됐을 때 최초 요 취출되는 라인을 뭐라고 하냐면은 주전기 라인이라고 해요. 주전기관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 주전기관에 최초에 설치되는 요 밸브를 우리가 주전기 밸브라고 합니다. 얘를 주전기 밸브 라고 하고요. 이 주전기 밸브 같은 경우는 주로 앵글 밸브의 형태를 가졌고요. 스톱 밸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톱 밸브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앵글 밸브, 글로우 밸브 두 개를 통칭하는 용어인데, 이 전기를 최초 이제 발생시켰을 때 전기가 최초 여기서 한번 모였다가 이 밸브를 열게 되면은 우리가 각 사용처에 이렇게 보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 라인 최초에 설치되는 밸브다라고 해가지고 주전기 밸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줄을 좀 꺼주세요. 주전기관에 설치하는 전기 스톱 밸브라고 나오죠. 최소 0.5MPa 7kg/제곱센치 이상의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이 압력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줄 거 씁니다. 외형상 앵글 밸브, 내부 구조상 스톱 밸브를 사용한다. 그리고 갈로 안에 보시면은 뭐 글로우 밸브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 애매했었죠. 그래서 제가 텍스트로 정리를 해줬었는데, 스톱 밸브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스톱 밸브라는 거는요, 스톱 밸브라는 거는 이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 간단하게 그립니다. 이렇게 있죠. 이 밸브 디스크가 이렇게 봉에 연결돼 가지고 밸브 디스크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개폐되는 밸브를 모두 스톱 밸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톱 밸브라는 거는 결국 글로브 밸브와 그리고 앵글 밸브였죠. 그래서 밸브 디스크가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최초 전기를 가둬둘 수가 있는 거예요. 전기를 이렇게 가둬뒀다가 이제 열면은 다시 이제 공급되는, 그래서 가둬뒀다라고 해서 스톱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톱 밸브의 종류는 따지고 보면 글로우 밸브와 앵글 밸브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을 제가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혹시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더 읽어보면 외형상 앵글 밸브, 그렇죠. 요 외형상 90도 꺾이니까 앵글 밸브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내부 구조상 스톱 밸브, 내부 구조는 이렇게 스톱 밸브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갈로 안에 글로우 밸브라고 적어둔 거는 글로우 밸브 역시 내부 구조는 똑같죠. 스톱 밸브와 똑같기 때문에 글로브 역시 스톱 밸브에 속한다라는 의미에서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부 구조상 스톱 밸브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2번 기수분리기 해가지고 나옵니다. 갈로 안에 수관식 보일러에 사용한다 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2번 기수분리기.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수관식 보일러용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기수분리기라는 건 뭐냐면은 잘 보세요. 요 명칭의 뜻이 있어요. 명칭에 기수 뭡니까? 기체. 기체면은 보일러에서 뭐예요? 증기. 그 다음 수는 뭔데? 보일러에서 물이 되겠지. 그래서 물과 증기를 분리시키는 장치를 기수분리기라고 한다. 자, 이때 수관식 보일러에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관식 보일러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기수드럼이 상부에 설치되고 그 하부에는 수드럼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이때 수드럼은 물로 가득 차 있고요. 요 사이에 이제 수관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그 기수드럼은 상부에는 기체, 하부에는 물이, 액체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기수분리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기수드럼에 설치하는 게 맞겠지. 왜? 기수드럼에서 기체와 물이 섞여 있으니까 요거 이제 치출이라는 게 뭔데요? 송기시킨다 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기를 송기할 때 그 요 배관 안에 물과 증기가 같이 섞여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게 기수분리기입니다. 기와 수를 분리해가지고 기체만 방열기 쪽으로, 즉 건증기만 방열기 쪽으로 보내주는 장치가 요 기수분리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수드럼에 설치하는 게 맞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요거 줄 거 주세요. 동내부 또는 수관 보일러의 상승관 내에 설치하여 건조증기를 치출시킨다. 그래서 습증기 내부에 있는 그 액을 제거해버리니까 당연히 건조증기가 실내로 또는 방열기로 보내지겠죠. 그리고 갈로 안에 밑에도 줄 거 주시고요. 관내 부식이나 수격작용을 방지한다. 그렇죠. 관 내부에 이제 건증기만 들어가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부식도 방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격작용 역시 물이 없으니까 수격작용이라는 게 뭔데요? 증기 내부에 물이 섞여 들어갔을 때 그 물이 장치를 때리는 게 수격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이 건증기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수격작용 역시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종류 해가지고 사이클론식, 스크래버식, 건조 스크린식, 베풀식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 각각의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번의 사이클론식은 다른 말로는 원심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사이클론식 같은 경우는 요거 좀 지워버릴게요. 자, 그래서 이 내부 구조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언뜻 보면은 원볼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부에는 한 라인이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배관이 하나 더 있는데 이때 왼쪽 편에서 습증기가 들어왔다라고 가정합시다. 습증기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기수가 합쳐진 증기죠. 그래서 습증기라는 게 결국 증기와 물이 합쳐진 증기입니다. 이때 습증기 상태에서 여기서 치출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증기 속에 있는 물 때문에 배관이 부식하고 수격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어떻게든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습증기가 요 사이클론식 기수분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게 돼요.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증기가 들어가서 회전하고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탈수기 생각해 보세요. 탈수기 뭐예요? 세탁하고 나서 마지막에 탈수하면은 그 드럼통 막 돌아가잖아. 돌아가면서 빨래 내부에 있는 수분을 어떻게 돼요? 쫙 빼주죠. 그거랑 똑같아. 이 원심력이 생기면 이 원심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거든요. 엄청난 원심력에 의해서 이 습증기 내부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쫙 빠지겠죠. 이렇게 쫙 빠진단 말이야. 쫙 빠져서 이 사이드 부분에 쫙 모여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부에 쭉 고입니다. 하부에 쭉 고여 있다가 요 아래쪽에서 배출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액이라는 건 결국 하부로 빠지게 되는 거고, 이 습증기 중에 남아있는 나머지 증기는 어떻게 돼요? 건증기가 돼가지고 상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론식 같은 경우는 기수드럼의 요 양쪽 편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액은 원심력에 의해 하부로 이렇게 배출시키고, 기체, 건증기는 요 상부로 배출시켜가지고 결국 건증기만 이제 사용처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이클론식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 회전하는 원심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괄호 안에 나오죠. 원심력. 원심식이라고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스크래버식 해서 파도형 장애판 이용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스크래버식입니다. 스크래버식. 이걸 뭐 스크래버라고도 하고 스크러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문제 나오면은 알아두시겠죠. 뭐 스크러버로 나올 수도 있고 스크래버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스크래버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수 드럼이 있다면 여기 위에 이렇게 파도 형태의 판을 설치해요. 그러면 습증기가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기수 드럼이니까 하부에는 물이 고여 있을 거고 상부에는 기체인데 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비수 현상에 의해서 이 액이 딸려 올라갈 때 이 파도형 판에서 액을 이렇게 고이게 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판으로 쭉 모아서 결국은 다시 복귀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기수 분리가 스크래버식이고요. 그리고 갈로 안에 보면은 파도형 장애판을 이용한다. 요게 이제 전부 파도형 장애판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 요 스크래버식과 사이클론식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파도판을 위쪽에 설치하고 양쪽에다가 사이클론식을 설치해 가지고 기수 분리 효과를 좀 더 증대시킨 형식의 구조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건조 스크린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세 번째 건조 스크린식. 자, 이 건조 스크린식은 옆에 나오죠. 금망을 이용한다. 그래서 요 기수 드럼이 이렇게 있으면 요건 좀 옆에다 그릴까요? 자, 이쪽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기수 드럼이 있으면 증기가 예를 들어 이쪽에서 치출하게 되면 여기 사이에다가 금망을 설치해요. 촘촘한 금망을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언뜻 보면 필터 같이 생겼어요. 촘촘한 금망인데 이게 워낙 촘촘하니까 기체는 이렇게 있으면 기체는 통과하겠지만 액체는 어떻게 됩니까? 금망에 붙어가지고 뚝뚝 떨어집니다. 요런 게 건조 스크래버식, 건조 스크린식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갈로 안에 보시면 금속망을 이용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베풀식. 베풀식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방향 전환 이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베풀식을 다른 말로 베풀 플레이트 이렇게 부르는데 베풀 플레이트가 방해판입니다. 방해판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기수 드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죠. 그러면 방해판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형태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증기가 올라가다가 이 흐름이 이렇게 방향이 전환이 되죠. 전환이 되면서 액은 어떻게 돼? 여기 붙어 있다 뚝뚝 떨어져. 그 올라가서 또 전환되고 올라가서 전환되니까 중간중간 방해판에 의해서 액은 이렇게 붙어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요런 게 베풀식이에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이외에 한 가지 종류를 더 알려드리면, 자, 다섯 번째 다공판식. 다공판식이라고 해가지고 요 판에 요 판이에요. 베풀 플레이트와 같은 판에다가 요런 판에다가 여러 개의 구멍을 딱딱딱 뚫어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멍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다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멍 사이로 기체, 증기는 지나가겠지만 액체는 어떻게 돼요? 이 외부에 막혀가지고 액체는 요 판에 막혀가지고 이제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공판식이라는 게 왜 없냐 하면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베풀 플레이트식 안에 이렇게 다공판이 속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다공판이 또 따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적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 분리기라는 거는 수관식 보일러에서 이 건증기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고요. 그리고 종류로는 사이클론식, 그리고 스크래버식, 건조 스크린식, 베풀식,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 다공판식, 구멍이 많은 다공판식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6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림 2가지 나오죠. 기수 분리기의 한 예 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그려드렸던 그 구조도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3번에 비수 방지관 해가지고 갈로 안에 보시면 원통형 보일러에 사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비수 방지관이라는 거는 원통형 보일러에 사용하는 장치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비수방지관이 뭐냐? 이름 안에 뜻이 있다라고 했죠. 뭐예요? 비수를 방지하는 관이다. 자, 그래서 이 비수를 다른 말로 좀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프라이밍. 물이 이제 날아튀는 현상을 프라이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비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밍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관이 결국은 비수 방지관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원통형 보일러에 사용하는 장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비수 방지관은 어떻게 생겼냐?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요, 원통형 보일러니까 노통 보일러 그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주증기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증기관이 딱 설치가 되고, 뭐 상단에는 주증기 밸브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관이 주증기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는 물이 이렇게 차 있을 거고, 상부에는 증기가 이렇게 떠다닐 겁니다. 설명을 위해서 굳이 증기까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수 현상이라는 거는 어떨 때 가장 많이 발생해요? 이 주증기 밸브를 갑자기 열었을 때 급계 시에 어떻게 돼요? 이 동체 내부의 압력이 급변하잖아. 갑자기 확 올라가기도 하고 확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의 급변으로 인해서 이 하부에 있는 액이 증기와 따라 올라가는 현상, 요거를 캐리오버라고 하죠. 캐리오버 이전에 이 비수들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프라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프라이밍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캐리오버, 섞여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고, 물이 섞여 올라가게 되면 결국 수격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주증기 밸브 급계 시에 일어나는 이런 비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관이 있습니다. 그게 비수 방지관인데, 또 이렇게 낙서를 하니 그리기가 힘들군요. 낙서를 조금씩만 할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면이고요. 자, 이때 주증기 관 내부하고 연결된 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을 하나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그 명칭이 유명한 비수방지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관이 아니고 이 관 상부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을 탁 뚫어 놔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관을 연결함으로써 어떻게 비수가 방지되느냐? 아까 전에 비수 현상이라는 거는 주증기 밸브를 급기하게 되면은 갑작스러운 압력 변동에 의해서 결국은 이 물방울이 날아튀면서 비산하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비수 방지관을 딱 설치하게 되면 갑자기 혹시나 몰라, 혹시나 이제 운전자가 미숙해가지고 급게 딱 하게 되면은 갑자기 확 열게 되면은 압력 변동이 일어나죠. 압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막 난리 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압력 변동이 일어나는 구간은 결국 보면은 요 비수 방지관 내부가 됩니다. 그래서 비수 방지관 내부에서 압력 변동이 일어나지, 이 외부에 있는 동체에서는 압력 변동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하게 발생하지 않아요, 압력 변동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수 방지관이 최초에 이 급계할 때 일어나는 압력 변동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지가 먼저 흡수를 해버리고, 흡수 못한 일부의 압력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은 있겠지만 그 정도가 미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수 방지관을 설치함으로써 이 압력 변동을 흡수하기 때문에 비수 현상이 많이 줄어들어요. 100% 안 일어난다라고는 보장 못 하겠지. 그렇지만 이 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수 방지관이라고 이름이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역할을 한번 보게 되면은 비수 방지관을 딱 설치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점이 있죠. 제가 100% 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 비수가 많이 줄어들지 100%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계 시에 동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비수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요동치면서 물방울이 이렇게 날아튄단 말이야. 이렇게 날아튀는데 비수 방지관을 딱 설치해 놓으니까 이 날아튀는 액체가 이 하단에 관에 의해서 막혀요. 그래서 이 배관 하부 표면에 이렇게 고입니다. 고였다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 비수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액이 상부에 튈 일이 없는 거야. 얘가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기체 같은 경우 증기만 요 상부에 있는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기만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공급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비수방지관 역시도 최종 목적은 뭡니까? 증기 내부의 액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최후에 이제 이렇게 토출되는 증기 같은 경우는 건증기가 토출돼 가지고 우리 사용처 방열기 쪽으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기수분리기하고 어때요? 그 역할이 똑같죠. 자, 그래서 기수분리기나 비수방지관이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건증기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고요. 건증기로 만들어 보내야지만 부식도 없고 수격작용도 없는 거죠. 그래서 수격작용을 방지하는 역할 역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수분리기 같은 경우는 수관식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거고, 비수방지관은 원통 보일러에 사용한다. 요 두 가지 차이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교재로 넘어가서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 3번에 비수방지관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주증기 밸브 급개시 압력 저하, 고수위, 관수 농축, 과열 등으로 인한 비수 현상으로 인한 수위의 오판. 비수 현상이 일어나면 수면이 이렇게 막 떨리잖아요. 자, 그래서 수위의 오판, 수격작용 등의 수격작용은 뭐예요? 비수방지관 없으면 액이 섞여 들어가죠. 그래서 수격작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증기관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요 구조입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비수방지관은 주증기 밸브 전단에 설치하며, 그렇죠, 요 주증기 밸브 전단에 설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 비수방지관의 구멍 단면적은 주증기관 단면적의 1.5배로 한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그림 나오죠. 제가 그려드린 그림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왼쪽 편에 보시면 참고해가지고 비수방지관 설치 시 장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수방지관을 설치했을 때의 장점이에요. 첫 번째, 프라이밍, 비수현상이 방지된다. 그렇죠, 비수방지관이니까 여기서 압력을 흡수한다며. 그래서 이 프라이밍이 방지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수격작용이 방지된다. 그렇죠, 액이 뭐 비수현상이 100%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어나더라도 액은 이제 그 방지관 표면에 묻었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기체만 보내주기 때문에 건증기만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액이 제거된 건증기만 들어가니까 당연히 수격작용은 방지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동내 수면 안정으로 정확한 수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비수가 방지되기 때문에 수위가 안정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정확한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건증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기수분리기의 역할과 동일하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읽어만 보셔도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다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 그림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 해서 프라이밍 해가지고 나오죠. 요 프라이밍을 우리가 다른 말로 비수현상이라고 불렀고요. 쭉 한번 읽어보면 줄을 좀 꺼주세요. 주증기 밸브 급개시, 고수위 시 수면으로부터 끊임없이 물방울이 비산하면서 수위를 불안전하게 하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배웠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밍이라는 걸 다른 말로 비수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자, 프라이밍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보일러 동내부에는 물이 이렇게 차 있죠. 그래서 물을 뭐 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주증기 라인이 있고 여기에는 주증기 밸브가 딱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증기 밸브를 작동시킬 때 갑자기 확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급개시에는 갑자기 압력이 변동하면서 쭉 빨리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증기가 순간적으로 쫙 치출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압력에 못 이겨서 액들이 어떻게 돼요? 액들도 증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액이 막 비산하게 되겠죠. 막 날라튄단 말이야. 요런 거를 비수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증기 밸브를 급개시했을 때도 일어나겠지만 보일러 수위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 고수위 시에도 증기를 따라서 물방울이 날아튀려고 하겠죠. 그렇게 급개시 또는 고수위 시 일어나는 현상이 프라이밍, 요걸 다른 말로 비수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포밍 해서 다른 말로는 물거품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쭉 한번 읽어보면 관수 중 용해 고용물, 요거 줄 꺼주세요. 관수 중 용해 고용물, 유지류 등의 불순물로 인한 거품의 층을 형성하는 단계로 심해지면 프라이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프라이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포밍 현상을
다른 말로 물거품 현상이라고 해요. 물거품 현상. 그리고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은 용해 고용물 또는 두 번째 유지류라고 돼 있죠. 유지류 등의 요 두 개가 불순물이죠. 불순물. 그래서 물 속에 존재하는 불순물입니다. 그래서 용해 고용물이라는 거는 물 속에 녹아있는 불순물이고요. 유지류라는 거는 물 위에 떠다니는 기름 성분 있죠. 이런 것들을 유지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용해 고용물 또는 이 유지류가 많아지게 되면은 물 상부에 거품이 끼어요. 거품. 그래서 이 물거품이라고 하는데 이 물거품을 다른 말로 포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포밍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품이라는 건 어때요? 물보다 비중이 작거든. 그래서 이 거품이 막 날아튀어. 자, 이 거품이 날아튀면서 결국은 비수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밍 현상이 심해지면은 자연스럽게 프라이밍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 개념 이해하세요. 포밍 현상이 심해지면 프라이밍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보시면 핵심 키 해가지고 기수공발과 워터 해머 현상도 나오지만 이 앞에서 배웠죠. 프라이밍이 일어나게 되면은 프라이밍이 비수현상이잖아요. 비수현상에 의해서 물이 주증기관으로 섞여서 치출되는 거를 우리가 캐리오버라고 했고, 이 같이 섞여서 치출되다 보니까 애기 배관이나 기타 장치를 때리는 거를 워터 해머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프라이밍이 발생하면 캐리오버가 발생하고, 캐리오버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격작용, 워터 해머링이 발생한다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그 전 단계가 하나 더 있었던 거지. 뭐예요? 포밍. 그래서 최초 포밍이 발생하게 되면은 포밍이 심해져서 프라이밍이 되는 거고, 그리고 프라이밍이 결국은 캐리오버로 이어지는 거죠. 프라이밍이 뭔데? 비수 현상이고, 캐리오버는 배관에 물이 섞여 들어가는 현상. 그 다음 수격작용, 그 물이 배관을 때리는 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포밍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포밍은 빠질 수도 있어요. 왜? 프라이밍이라는 건 급개시, 이 밸브를 급개하거나 또는 이제 고수위가 발생하게 되면 프라이밍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포밍이 프라이밍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포밍이 심해지면 프라이밍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그 왼쪽에 핵심 키에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기수공발, 다른 말로 캐리오버라고 하고요. 그 증기관 내로 물방울이 따라 들어가 운반되는 현상,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워터해머, 다른 말로 수격작용이라고 하고, 증기관 내에 고인 응축수가 송기 시 고압의 증기에 밀려 굴곡부에 심하게 부딪혀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현상, 그래서 물방울이 때리는 현상이 워터해머, 다른 말로는 수격작용,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어드바이스 한번 볼게요. 프라이밍, 비수의 원인입니다. 자, 첫 번째, 주증기 밸브 급개시. 그렇죠. 요 주증기 밸브 급개하게 되면은 프라이밍이 발생한다라고 했고, 고수위 역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관수 농축. 자, 관수가 농축되게 되면은, 관수가 이제 오래되면 물도 썩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수가 농축되게 되면 용종 고용물 및 유지류 등 불순물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밍이 발생하고요. 이 포밍이 심해지게 되면은 프라이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수 농축 역시도 프라이밍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급격한 과열시. 순간적으로 너무 과열시키면은 순간적으로 증기가 쫙 발생되겠죠. 자, 이때 물 역시도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증기에 의해서 요동칩니다. 자, 그렇게 프라이밍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할 때, 즉 압력이 급변할 때 이 프라이밍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용종 고용물 유지분의 과다. 자, 이거는 뭐 위에 관수 농축하고 원인이 똑같죠. 용종 고용물과 유지류가 많이 생기면 포밍이 발생하고, 포밍이 심해지면 프라이밍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합시다. 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어드바이스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드바이스 보시면 프라이밍, 비수 발생 시의 피해.
자, 수위의 오판. 그렇죠. 이 비수라는 게 결국 프라이밍이라는 게 뭐예요? 이 수면이 요동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증기의 과열도 저하. 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프라이밍이 발생되면 캐리오버가 발생하죠. 캐리오버가 뭔데? 물이 증기 중에 섞여 들어가는 현상이잖아. 그러면 건증기 속에 물방울, 차가운 물방울이 섞여 들어가니까 당연히 증기의 과열도는 저하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격작용. 그렇죠? 액이 섞여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수격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수위 사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라이밍이 엄청나게 심할 때, 이 안에 있는 급수가 거의 다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수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저수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프라이밍이 엄청 심할 때예요. 잘 일어나진 않는데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기계류의 통수공들의 차단. 기계류의 통수공들의 차단돼 있는데, 통수공이라는 게 물이 지나다니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지나다니는 구멍이 차단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물방울이 날아튀다가 캐리오버가 일어나면 물만 섞여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물속에 들어있는 불순물, 유지류라든가 고용물 역시도 같이 섞여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이 지나다니는 구멍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이런 불순물들이. 그래서 기계류의 통수공들을 차단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밍 발생 시 피해까지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프라이밍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바로 밑에 나옵니다. 꼭 집어 어드바이스 두 번째. 프라이밍 비수위 현상의 조치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연소량을 가볍게 한 뒤 증기 밸브를 닫아 수위 안정을 도모한다. 그래서 보일러의 부하를 줄이는 거겠죠. 보일러를 서서히 끄는 겁니다. 꺼가지고 주증기 밸브를 닫아가지고 수면이 안정되면 다시 운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일러 관수를 일부 교환한다. 그래서 갈로 안에 분출 반복이라고 돼 있죠. 이 분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흔히 현장에선 브로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밍이라는 게 물속에 있는 고용물이나 유지류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일러에 이렇게 보면은 분출 밸브가 있어요. 요 하단에 분출 밸브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분출 밸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 위에 떠 있는 유지류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있는 분출 밸브로 이렇게 분출을 시켜요. 그래서 유지류를 제거를 시켜주는 거고, 그리고 용존 고용물 같은 거는 이렇게 하단에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분출 밸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물질, 즉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출 작업, 다른 말로 브로워 작업 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브로워 작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을 한번 빼줌으로써, 분출시킴으로써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도 역시 맞춰주게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급수 처리 가면은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해 가지고 최대한 프라이밍의 발생을 억제하는 거겠죠.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기계류의 통수공들의 막힘을 시험한다. 어디가 막혔는지 알아내고 이물질을 청소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원인을 알아내 제거한다.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수질을 검사한다든가 기계류 등을 점검한다든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다운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